부신TV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즐거운 주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긴급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광화문 집회 때 항상 나오시던 북한 정찰 총국의 전 대자 김국성 씨 아시죠? 김국성 씨가 어제 조선일보에다가 아주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뿌리 박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계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세문안교회 9시 반에 이상학 목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간첩이었던 신영복이를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9시 반에 기자회견을 또 세문안교회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하나하나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국가가 위기에 와 있었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김국성 씨의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광화문 집회에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고 있는 대국본에 여러 차례 나오셔서 이분이 진실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김대중 씨가 간첩이라는 것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확실한 간첩이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김국성 씨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합참, 기밀 포함 매주 북으로, 합참에서 매주 기밀을 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작 자금은 건당 15,000달러랍니다. 으아, 여러분 15,000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기가 막히죠. 이 돈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기밀을 빼내가는 이런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질러 와도 결국은 북한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자고 독재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이분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작년에 여러분 10월 달에 B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김국성 씨가요. 근데 이분이 1990년도에 청와대 내 북한 간첩이 암약했다는 주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김정은 지시로 이 김국성이를 사살하라는 그런 암호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국성 씨 이름은 가명입니다. 자, 지난 6월 13일 주간조선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구소련이 해체될 무렵에 이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이 대외연락부가 사할린의 소련과 합작 법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의 공작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할린 동포 4,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도 대한민국 안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 이 김국성 씨 얘기를 들어보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작 거점을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한 동포 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고국 방문을 이용을 해서 남한의 적화를 위한 공작을 진행했다고 김국성 씨가 어제 밝혔습니다. 자, 기가 막히네요.
자, 그래서 북한이 일본의 그 조총련계, 그리고 또 제일동포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한의 간첩으로 침투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사할린의 한인들까지 남한 적화에 이용했다는 정언이 북한 정보 계통에서 30년 가까이 종사했던 이 김국성씨 고위 인사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할린의 동포들까지 남한의 적화에 이용했던 이 북한의 괴뢰도당, 북한이 아닙니다. 이제 괴뢰도당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국성씨 정찰총국에 계셨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를 받은 독립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씨가 속해있던, 이 김국성씨가 속해있던 정찰총국은 형식상 조선인민총국이지만 결국은 김정은이가 직접 지휘를 받는 독립부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 일제강점기 때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에서 그 일본형 사할린 섬으로 직용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일제가 패망 후에 그 사할린 섬에 살다가 소련으로 귀속되면서 신분이 모호해졌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할린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본 때문에 징용을 갔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련에 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모호하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사할린 섬이 소련에 넘어가니까 소련 사람으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 일대에 강제로 이주된 고려인과도 별개의 집단으로 취급이 됐다고 합니다. 아, 참 이거 심각하네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일대로 강제 이주된 사람하고도 또 별개로 이 사할린 한인들이 구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 남한에 사할린 동포들이 와서 살게 해달라고 한참, 그때가 노태우 정부 때 같아요.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이 소련하고 수교도 하면서 이 사할린 동포들이 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김국성씨 말씀으로는 이분들이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의 사할린 동포로서 귀속해서 여기서 간첩 활동을 했다. 이야, 이거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이 소련하고 수교를 하면서 북방 외교도 추진할 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가 1989년이죠.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을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안산, 파주, 김포에 정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진행했냐? 대한정십자에서 이것을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오신 분들이 4,400여 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산, 파주, 김포에 퍼져 있으니까 이쪽이 간첩 활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 때 1984년 김일성이가 남한에 수혜 지원을 보냈을 때 이를 가지고 남한에 내려온 인원들이 60% 이상이 북한의 노동당 대외연락부 작전부 소속이랍니다. 대남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어부들이 돌아올 때 건장한 그런 놈들이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 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대남 요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김국성 씨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건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 대남 요원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뭐 수혜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그는 북한 직파 간첩 또는 간접적 방식에 의한 공작으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 기밀 정보가 넘어왔다며 비무장지대 DMZ 열 영상 카메라 관련 기술 자료 일체는 합동참모본부 핵심 군사 자료 그리고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자료를 공작해 북에서 영웅 신고까지 받았다. 이거를 몰래 비밀리에 북한에 전달한 거, 이걸 가지고 영웅 신고까지 받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바닷가로 넘어오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 방법이고, 지금은 아예 대놓고 뭐 저기 뭡니까 우리나라에 수혜 지원금을 준다는 식으로 해갖고 내려오고, 또 직파 간첩 또는 간접적 방식에 의한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 안산, 경기, 김포 저 경기도 지역 쪽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4,400명 이주해온 이 한인 살린 한인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공작금이 다 넘어올 거예요. 아니 공작금 돈 안 받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으로 넘어간 게 달러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달러가 넘어가면 달러에 있는 번호가 다 일렬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달러를 못 주고 우리나라 한국 돈 5만 원권을 찍어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이 그 돈이 도로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거의 그렇다고 이 김국성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이 정도로 살린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간첩 활동을 한다니 전부 다 재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을 때 김정은이가 핵심 부분의 결재 보고서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저기 뭐라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김정은이가 결재 보고서를 모두 다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 중앙위 기관에서 직접 보좌했던 핵심 일꾼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자, 2009년 정찰국이 조직되어서 김정은이 특별 지시에 따라 남조선 정치 예속화 전략이란 이 제의서를 이 김국성이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올렸는데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들이 활개를 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네, 그만큼 지금 이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다 남한 내에 간접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사할린 동포 그리고 조선족 저기 일본에 있는 조총련은 이미 이제 안 되니까 조총련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이래 비공식적으로 침투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 간첩 활동을 하게 만들고 사할린 동포까지 이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공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낙점되고 난 뒤에 2003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이 김국성이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김정은이가 1984년생인데 19살 때만 해도 국내 언론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된 김정일의 장남 이복형 여전히 유력한 후계자로 꼽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형을 독살할 정도로 김정은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김정은이에게 아마 이렇게 지시를 명령을 내리도록 부추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김국성 씨가 1959년생입니다. 이분이 북한 정보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귀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우리나라에 최고위급. 그러니까 황장엽하고 같이 오신 분 이외에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최고위급이라고 합니다. 평양 금성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와서 전자공학부 그리고 인민경제대학 정보일꾼 그러니까 간첩 양성소죠. 여기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이렇게 졸업을 한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남한으로 탈출하기 전까지는 대외연락부 6년, 당작전부 10년, 당 35호실 대정보조사부 5년, 정찰총국 5년. 이 사람이 거의 30년 가까이 북한의 정보수장과 그 비서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순 전까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던 김영철 초대 정찰총국장이 전략비서관으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분 무시무시한 사람이네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분은 북한에서 진짜 정보 총책으로서는 최고위급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천안함 폭침시킨 김영철 그 자에게 전략 비서관까지 일을 했으니까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왜 남한으로 넘어왔나? 왜 탈북을 했나? 김정은 고모부 친중파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2014년 처형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고사폭으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2014년 중국에 근무 중에 탈북을 했습니다. 장성택과는 1984년부터 30년간 특별관계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장성택 처형 후에 김국성 이 자신을 잡으려고 체포조를 파견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제3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 대사, 주중대사 비공식 인물로 공사의 직분을 가졌고 대사관 당비서 대사도 나를 보면 인사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만약에 김영철이가 나를 비호하려 했다면 자신이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그렇죠. 김영철이도 만약에 김국성 씨를 보호한다는 것 같으면 바로 김정은이가 고사포로 쏘 죽이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한국에 정착한 김씨의 정체를 숨긴 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5년간 근무를 했답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지난해 10월 달에 BBC, 그 영국의 BBC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BBC 서울 특파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 지금 북한 정찰국 대자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정말 대단한 정보까지를 다 알게 되고 있으니까 아, 이래가는 안 되겠다. 박근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간첩들, 사린 동포, 조선족, 그리고 조총련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시민운동가를 가장한 빨갱이 세력들과 합작이 돼서 여기에 민노총, 정교조 다 합작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분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몰래 국정원 산하에 책임연구원으로 5년간 근무를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10월 달에 BBC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내의 언론과 간헐적으로 만나서 정권 교체 후 주간조선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하고는 처음으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김국성 씨가 대한민국의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문재인이가 근무했던 청와대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정보가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간첩이 어떤 식으로 북한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까지 낱낱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분한테 직접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이분이 아침에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이분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이제 어제 주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 북한과 연계됐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딱 베트남 월남하고 똑같습니다. 월남에 부통령이 간첩이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저 문재인 일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누구도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면서 국내 어떤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조선일보하고 지금 인터뷰를 가졌는데 조선일보도 그렇게 믿을 인간은 못 돼요. 요즘은 동아일보가 조금 제대로 기사를 쓰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간조선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국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뭐 한 2시간 가까이 인터뷰가 됐고요.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와 경찰대 치안연구소 연구관 출신으로 대공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배석이 됐다고 합니다. 자, 유동열 씨는 뭐 저희들하고 잘 알죠. 대한마당에서. 자, 그래서요. 이제 이분은 선글라스를 끼고 약간 색이 들어간 시력 보호용 안경을 끼고 북한의 정찰 총국 19 테러 전담에서 겨냥한 테러 공작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접했다. 아마 김국성이를 테러할 공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얘기를 다 까발리니까.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 유동일 원장이 정찰총국 대자라고 하면 한국군 대령을 떠올리지만 북한이라는 특유의 체제에서 김 선생이 수행한 직분은 당 중앙위 부부장급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인터뷰 내내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요, 대한민국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테러가 뒤따라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종국적 승리와 자유통일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대한민국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테러가 따라올 것은 뻔히 안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내놓고 대한민국에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해 종국적 승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에 침투한 박명수는 왜 움직이지 않았냐. 이야,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침투한 박명수. 국내적 환경이 그런 참화를 빚어낼 시기가 아니었고 북에서 남조선 해방의 길에 나선다 작전 개시라고 했을 때 쏘는 것이다. 간첩하면 다들 넥타이 맨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냉난방 공조기술자라고 하니까 다들 입을 봉하지 않았나. 간첩이면 전부 다 넥타이 메고 공무원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냉난방 공기술자. 이 기술자면 여러분, 냉난방은 청와대 구석구석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 보고 청와대 다,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여러분, 김정은이 책상 앞에 1, 2분 안에 다 바로 도착한다잖아요. 도청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위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겼습니다. 근데 국방부도 그 안에도 간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청와대 침투한 박명수는 작전 개시라는 명령이 있을 때 움직이지 그렇지 않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냉난방 공조 기술자라고 하니까 전부 다 입을 딱 막았다. 자,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남희라는 여간첩에 대해서도 김남희는 노동당 35호실 대외정보조사부에 직파한 공작원이다. 우와. 칼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버마 난군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이게 다 주간 부서였다고 합니다. 김남희가 여간첩이. 김남희가 이제 한 60살 됐을 텐데 북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다.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학생이었는데 노동당 입당을 위해 가회 시간에 평양시 중요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 김남희를 직접 관리한 사람이 있나? 정찰총국 5국 3과 부과장을 맡고 있는 주철문이다. 이야, 우리 주씨가 간첩이 있네요. 그래서 김남희가 2013년 9월에 북한에 복귀했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 당 비서를 만나 김남희 아들의 입당까지 받아냈다. 북한에서는 육체적 생명은 버려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우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자식과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하지만 북한은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사상교육을 하는데 정보기관 사람들에게 차려지는 배려는 최고다. 사교훈련, 정치사상적 재무장을 하고 그해 9월 말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했다. 이야, 이 여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죠? 김남희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한에서?
질문을 던지니까 여간첩 이선실을 보지 않았나. 최근에 북한 공작원들에게 있어서 남한 사회는 꼭 비단길과 같다. 이게 이제 자유분방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간첩 활동을 비단길같이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북에서 직접 대남 전략을 기인한 게 있느냐 이랬더니 무조건 남조선 정치 예속화 전략, 남조선 정치 세력화 전략. 그러니까 남한을 흡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대한민국의 조직기관이라는 곳에는 다 침투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업무를 꾸민 것이다. 여기에 동조한 문재인과 저 서훈, 정의용, 임종석, 조국 이런 놈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간첩죄로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자가 북에 있을 때 직접 기인한 대남 전략 이걸 질문을 던졌더니 2009년 7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행했던 지하 공작, 토대와 핵무력의 기초에 남조선의 정치 예속화를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방제, 국회법 개정, 저 박상학이 같은 풍선도 못 날리게 바로 밥을 만드는 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남조선 정치 예속화 여기에 다 속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치 예속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전략을 기한하는 김정은에 올렸고 김정은이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전략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정치 예속화 세부 방안은 뭐냐?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지니까 문재인 정부 때 봤듯이 좌파 단체가 자유, 민주, 인권 이걸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밥 먹듯 하지 않았나. 물밑에는 대남 기관이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바로 정치 예속화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지하 공작과 공식적인 통일 전선 사업의 병행은 정치 예속화를 위한 대남 전략의 기본이다. 남한 사회의 좌우로 갈라진 이념 갈등, 사회 갈등, 빈부격차 이것이 바로 대남 공작에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과 같다. 우와, 진짜 김국성씨 역시 엘리트라서 그런지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대단합니다. 샘물의 원천과 같다. 대남 공작에. 그리고 저 김남희가 간첩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과거보다 지금은 비단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첩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이거 진짜 국정원 저 있었던 세력 싹 갈아치우고 다시 과거에 있었던 사람 뽑아가지고 보완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남한단체 시민단체가 상당수가 북에 장악됐다는 말을 BBC에서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인가 같은 맥락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민주조선 자주15 김정근 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우리 동포 돕기 운동 및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내는 수많은 단체들 거의가 다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전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야,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한은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를 가진 사회다. 북한 정보기관에서는 남조선 법률연구소가 있다. 남한에서 가장 합법적인 대남 공작 투쟁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비밀기관이다. 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나라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남한에서 가장 합법적인 대남 공작 투쟁 방법은 바로 남한 헌법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작하고 투쟁하니 남한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자주 씹어 씹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노동신문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유통일당 대표 정광훈 대표를 높이 평가하고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모든 애국자와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선지자적인 활동과 액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저는 더 새삼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요즘도 여전히 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북한은 남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뼈골관을 이미 만들어놨다. 하부 조직은 물론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 청와대, 국방부, 주요 요청기관에 직파 간첩, 포섭된 남한 국민들이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북한은 이미 2006년 남파 공작원 파견을 일단 중지했다. 더 파견할 가치가 없어서다. 왜? 이미 우리나라 남한 사회에 곳곳에 쉽게 말하자면 진지전, 구축전을 해놨기 때문에 괜히 남파 공작원을 파견시킬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 파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김정은 정찰국 조직한 후 2009년, 2012년부터 대남 공작원 파견을 지시했다. 그 많은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했고 유엔기구에서 활동하던 공작원도 그 당시 남한으로 침투했다. 아유 끔찍해라. 유엔에서 활동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이거 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정의연대, 저 정신대, 저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악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치 공작입니다. 얘네들이 간첩 행위라고 봐도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받나? 한 줄이 한 끗씩 한국에서 기밀 정보가 이메일로 북한에 넘어옵니다. 전송되어 있는 내용은 절대로 해독 못한다. 남북한 간의 인터넷이 안 되지만 중국 통신은 북한 국경지역에서 잘 작동된다. 그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남한에서 발행되는 조중동 신문을 비롯해 한겨레, 주간조선, 월간조선 필요한 모든 출판물을 무더기로 싹 들여온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보기 싫어서 안 볼 정도다. 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 김정은이 손바닥에 그리고 중공의 손바닥에 있는 게 과언이 아니네요. 주로 무슨 정보를 빼가나? 특전사, 현역 대위가 북한의 기밀 정보를 빼주는 것을 보지 않았나? 합참의 핵심 군사자료, 평택 미군기지 자료 간접적으로 한 건당 12,000, 15,000달러로 공작해 북한으로 가져왔다.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오긍열 전 국방위 부의장, 차남 오세연이다. 그 사람은 영웅 칭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를 받아서 분석해서 그거를 김정은이한테 올리는 것이 워낙 기특하니까 영웅 칭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남한군의 열영상 카메라 장비의 기술 자료와 그 장비도 들여왔는데 해상 침투를 위한 해안 감시 장비에도 큰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아예 김정은이 손바닥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한중 수교 후에 북한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남 공작 측면에서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졌다. 한중 수교를 하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때 비공개 출입국증을 여권과 같이 줘서 출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히지 않는다. 비밀스러운 대상은 당 작전부 전투위원 호위 밑에 출입국을 입출국을 정한다. 이야, 북한 체류 일정은 20일에서 30일,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손바닥이요. 한국이 북한의 김정은 손바닥 안에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첩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남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 교양 교육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 더 새빨간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일생을 자유세상에 살다 보니 집단주의에 목마른 것 같고 대부분 집단주의의 첫 모습을 경험하면서 당의 힘, 국가의 힘, 순결성 등에 휙 하고 가더라. 충성 맹세를 하고 그 위치에 따라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의 편지도 쓴다.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남한의 혁명, 전위투사로 조국 통일 그날까지 목숨 바쳐 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보습 대상은 또 어떻게 하나? 공작에 앞서서 사람들을 분류한답니다. 돈 먹이면 될 놈, 처지를 놓고 말라서 될 놈, 험을 잡아서 먹여 꿰야 될 놈,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북한에 서너 번 떠나던 사람은 여성 공작에 넘어간 사람들이고 특히 위험한 것은 목사, 정치인들이다. 해당 처방이 내려와서 벙어리로서 알게 모르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정치계 이런 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쏘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놈들은 다 북한의 민계와 정치 공작, 돈 이렇게 다 험에 넘어가 있는 놈들이라고 파악이 다 됐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습된 사람 중에 정치권 인사들이나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BBC에서 이 방송이 나간 뒤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모 방송에 나와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편하하면서 인간 모욕을 하더라.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분별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밤 우리 가족 모두 잠을 들 수 없었다. 국정원으로부터 최고의 정보 자산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은 사람이다. 실례로 정치권의 정보 영혼을 심는다면 우선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흡수하면 된다. 그때부터 국회의원은 알게 모르게 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야, 여러분 보좌관부터 흡수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7차 핵실험, 김일성이 제시한 국방에서 자위 노선이 바로 첨화된 핵 억제력을 가진다. 북한은 그 목표에 최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핵 억제력은 본질에서 김정은 세습체제 장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력은 남한의 정치 예속화를 무력으로 담보하고 전국적으로 적화 통일을 위한 최종 병기라고 했습니다. 이야,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유로운 국가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핵무력 토대 위에서 남한을 때리려고 하면 멍멍 짖다가 살기 위해 결국 머리를 숙이는 것이 정치 예속화의 핵심이다. 평화 정책은 결국 국을 정책이다. 비핵화 현실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치인들이 기만술이다. 미국도 못 시키는 비핵화를 어떻게 이룩하나. 맞습니다.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것은 남한 정권은 전두환 때였던 것 같다. 미얀마 폭발 사고로, 그리고 칼기 폭발 사고, 이상 가족 상봉, 이거 보고 기본 수행 성원 말고 보좌 성원들, 기자들까지 기관 요원들인데 기자들은 314호 연락소 사람들이 위장해서 들어갔고 전두환 정부는 냉온탕을 오가면서 남북관계를 유순하게 가져갔던 것 같다. 노태우 때는 북방외교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북으로서는 가장 치명타였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참여율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 여러분 이 김국성 씨가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지금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채팅 들어오신 분들 소개하고 나머지 시간을 마무리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 세문안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집이 멀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이 채팅 소개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 김국성 씨하고 직접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렁각시 곰순이님 김큰영 TV님 모두 신뢰님 김한철 TV님 자유성리님 에베네셀님 하이키님 안녕하세요. 빵빵꿍까꿍님 아 채널이 풀렸습니다. 오늘부터 네 루디아님 백합님 윤미경님 김무숙님 나무로대님 금숙이님 정순진님 아 송정호님 이미라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 네, 송정호님, 우리나라가요, 이 정권 교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요, 월남같이 그대로 머지않아 월남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박태규님, 이미라님, 송정호님, 광주 애국방송 TV님, 감사합니다. 수산나님, 아니요, 25일날 갑니다. 조선희님, 송정호님, 모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을 모르고 안 들어오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풀렸으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이 방송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김국성 씨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정보통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 청와대에 못 들어가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사전에 미리 지금 거기 넥타이 매는 간첩 요원이 아니고 보이라 수리공으로 들어가서 청와대 구석구석을 다 훑고 있다는 얘기에 아마 바로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이 국가가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노태우 북방 외교 때 기억나는 일화. 동구권이 망했을 때 살인에 남한 동포들이 많았다. 당시 4만 명 정도가 됐다.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면 소련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살인에 들어가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살인 사람들이 남한에 친척 방문한다고 봄에 둑이 무너지듯 들어갔다. 그때 성과를 많이 얻었다. 정보가 3택이째 들어왔다. 아이고, 이 살인 동포가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한 4,000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경기, 김포, 안산 일대에 간첩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국성 씨가 그때 남한에 이 친척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정보가 봄에 둑이 무너지도록 정보가 3택이째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야, 윤석열 정부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북이 대남 전략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대신 한미 동맹의 강화, 한중 관계 발전으로 맞서야 한다. 이거 왜 또 한중 관계 발전으로 맞서야 한다나? 노동장 전원회의 한다고 김정은 얼굴을 크게 비춰주면 안 된다. 북한에서도 한때 남한 정치인들이 비리 같은 것들 노동신문에 냈다가 수년 전부터 싹 없애버렸다. 남한 자체를 인민들 머릿속에 두지 말라는 얘기다. 근데 여러분, 한중 관계 발전에 맞서야 한다. 이거는 안 되고요. 한미 동맹은 강화하되 한중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 기업이 이제 중공에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통일이 되면 저
백두산서부터 그 중국과의 그 경계선에 우리는 유엔군이 들어와서 지키면 됩니다. 유엔군이 들어와서 그곳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안전한 자유통일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중공에 예속돼 있었던 중화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이것도 다 멀리하고 우리는 영어권입니다. 영어권. 이제는 전부 다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 문화 거의 다 한자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려면 한중 관계는 적당한 선으로 우리는 하고 빨리 중국이 자유진영이 돼서 자치구로 4등분으로 동부산성 이런 산성으로 4개구로 갈라지면 좋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다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9시 반에 세문안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무숙님, 합동측, 네, 김한철, 수산나, 송정호, 정미자님, 네, 네네네, 재선님, 감사, 송정호님 감사합니다.